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226페이지 펴놓으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5억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토지는 100%예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 60%고 토지는 그냥 100%입니다. 토지는 개인법인 구별 없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공시가합판금에서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100% 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합판금액이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5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 곱하고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2억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는 공시가합판금에서 얼마야?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역시 100% 곱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세 표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보시면요.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일단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일반적으로 주택군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외우는 대로 여러분 외우세요. 최저 0.5%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2.7%까지. 빵5, 27. 과표관 7단계로 7단계 초과세율 정도입니다. 빵5, 27.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빵5, 5 이렇게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 12억까지는 세율이 똑같은데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이제 12억 초과부터 이제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3주택은요.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몰라도 되고 빵5, 27, 빵5, 5 이렇게 외우시고 최저와 최고세율을 외우세요. 제가 외우는 대로. 그 다음에 법인은 자, 초과투진세율의 최고세율이 비례세율로 정돼요. 그래서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래서 2주택 이하 빵5, 27, 3주택 이상 빵5, 5 이렇게 외웁니다. 법인은 비례세율이고요. 자, 그럴 때 작년에도 이제 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알고 있는지 지문에 또 물어봤었고요. 자, 개인 소유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다 다시요. 빵5, 27, 7단계 초과세율이고, 자, 3주택 이상이면 빵5, 5, 7단계 초과투진세율이 정됩니다. 외우시고, 빵5, 27, 빵5.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납세문자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정되는데, 자, 주택 수익,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그리고 주택,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조합 등 법령이 쭉 더 있거든요. 근데 대충 요 정도요.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공공주택 사업자 등은 법인이나 단체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누진세율 적용되는 게 비례세율보다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나 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법인 소유는 2.7%, 1,000분의 27, 2.7% 비례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거 알고 있는지를 지문에 또 물어봤었습니다. 법인 소유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입니다. 초과투진세율의 최고세율입니다. 빵5, 27, 빵5 일반적으로 자, 개인 소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인데요.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인데, 자, 우리 요거 어떤 거냐? 종합부동산세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개세율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A 부동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또 B 부동산에 대해서 각 그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했는데, 근데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 재산세 요거 공제한다는 얘기 요거 했었습니다. 그죠? 네, 아까. 자, 종부세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자, 공제되는 그 재산세는요,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때는 가감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가 세부담상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근데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고 4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감 조정된 세부 담당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분명히 계세요. 전 아닙니다. 예. 자, 4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자, 역시 세액 계산 한번 보시면 주택권 종부세 세액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한다. 그래서 우리 공제되는 아까 그 재산세액을 구하는 계산식이에요. 자, 공제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공제할 때 그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그 식인데, 그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하는 식인데, 이거를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서술형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 여기다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는 건데, 근데 시험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다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를 곱한다는 식으로 공제되는 재산세 구할 때 이거를 바꿨어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율이 아니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율, 재산세 표준세를 이용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물어봤어요. 요거 한번 그런 거라는 거, 이 식의 의미가 그러는 거라는 걸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정되는 주택수 계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종부세 주택분은 세율이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그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한번 봅니다. 주택을 이건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이것도 심화과정에서 한번 봅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주택은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공동소유하는 주택도 주택수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근데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이런 거죠, 뭐. 주택이, 자, 세 채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그럴 때, 자, A주택, B주택. 근데 C주택은 갑과 을이 공동소유한 주택입니다. 그럼 갑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예? 갑은 몇 주택자입니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갑은 몇 주택자? 3주택자로 계산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그래서 여러 거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소유자 한 사람의 소유로. 그 다음에 다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수, 자,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합산배제에 신고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사원용 주택 등, 즉 등록 문화유산주택이라든가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미분양주택 등, 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 합산배상주택은 세율 적용 시에도 역시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까, 자, 보시면 만약에 갑과 을이, 자, 갑이 주택이 있는데, 갑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만약에 이 주택이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든가, 자,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합산배제에 신고한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러면 갑은 몇 주택자로 계산한다고요?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주택으로. 그래서 2주택에 대한 세율, 0.527 그 초과돈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그래가지고 요건은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요. 5년까지는 여러분들 주택이 세 채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상속받은 주택이면, 자, 상속 개시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율 정시에. 또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인데 내가 지분율이 40%가 안 된다거나, 또는 공시가격이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수도권 바깥이면, 자,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그러면 역시 상속받은 주택이. 그러면 이거 엔드가 아니라 여기 하나만 해당돼도 상속주택은 주택수 세율 정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상속받은 주택, 요 요건에 해당한다는 상속받은
상속반주택, 주택 하나가 있고 이 상속반주택이 있다. 그러면 몇 주택자로 계산해? 1세대 1주택자로 아까 계산했고요. 1세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도. 세율적용시에도 상속반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또 보시면 일식 2주택 있죠? 일식 2주택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아까 지방 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다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4억 원 이하로 바뀐 거. 이런 것들도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세율적용시도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을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해서 사용 중인 이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이 무허가로 내 토지 위에 어떤 사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수 세율적용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보세요.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역시 동그라미 2하고 3의 주택을 보유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이런 것도 보시고 세율적용시. 그러면 세율적용시의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는 거,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런 것들. 상속받은 주택이나 또 그 다음에 지방 저가 주택이나 일식 2주택 등은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정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이거는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그 1세대 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세액공제 해주는데 또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하고 또 연령별 세액공제라고도 출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 1세주택자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20% 공제해주고 세액공제,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해줍니다.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인데 요거는 또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 장기 보유 공제라고도 또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장기 보유에 대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5년이요. 양도소득세는 3년, 장기 보유 통제 3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5년 이상 보유했어야 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세주택자. 그 다음에 15년 이상 보유하면 합치면 몇 프로예요? 90%. 근데 9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세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인데요. 요거 한번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그래가지고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한 사람을 원래 종부세는 개인별 각각 과세합니다. 부부 따로따로. 그런데 그래서 아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지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계액 얼마까지 그 주택에 얼마까지 18억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게 되면 일단 단독 소유 1세주택과 똑같이 계산해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12억 공제하고요. 공시가격에서.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계산해요. 그럴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신고 방법. 부부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근데 지분이 같을 때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보유기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연령을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지분이 균등할 때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냐? 아무래도 연상의 여인이나 연상의 남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으면
연령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신청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역시 시험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부부 공동소 1주택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세무당국에서 알아서 그냥 부부 중에서 당신이 납세무자가 돼 뭐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돼? 신청해야지. 여기서 유머 코드가 맞나 보네. 빵 터지는데.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고,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어도 계속 적용한다. 그래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그냥 일반적인 부부 공동소 1세대일 때, 자, 차이점을 보면, 특례 적용하면 납세무자는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무자고, 지분이 같을 때는 선택한 자가, 둘 중에 한 사람, 정한 사람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근데 특례 적용하면 각각,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부부가 각각 납세무자가 되고요. 공제된 금액 공시지가 합계액에서 10억을 공제합니다. 근데 특례를 미적용하면 각각 계산하니까 각각 9억 원씩 공제. 그러니까 각각 9억씩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부부 공동소 1세대는 18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18억까지 과세가 되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똘똘한 집 한 채, 그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놓으면, 부부 공동소유로 해놓으면, 그러면 18억까지 공시가격으로 과세되지 않잖아요. 시세로 따지면 20몇 억까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더 초고가가 됐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유리하냐면, 여기 18억까지 공제받고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12억 공제하지만, 공제한 금액은 이게 더 실제로 많게 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연령별 보유기한별로요, 최대 80%까지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 공동소유 일반적인 1세대택은 이 세액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초고가일 때는 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은 1세대 1주택이 일단 절세 유리해요. 18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또 만약 초고가가 됐을 때는 따져봐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1주택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연령이 많고 오래 보유한 그 주택 같으면은 이게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유리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데요. 종합부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잖아요. 1에서 3% 3단계 초과준세율 정도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토지분 과세 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부합산세액세율을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합니다.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됐을 때는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한 적용받기 전 재산세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07,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0507 3단계 초과준세율이에요. 자, 상가토지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 같은 거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종합은 1에서 3%. 얘는 0507 3단계 초과준세율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됐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을 적용받기 전세액 공제한다. 틀려요. 그래 바꿔서 4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거 주택분에서도 나오고 토지분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인데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주택분 같으면요,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죠. 자, 개인 소유일 때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잘 보세요. 총세액 상당액이란 게 뭐냐? 전년도 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것을 총세액상당이라고 해요. 당연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친 거를 총세액상당이라고 해요. 비교해가지고 자 전년도 총세액상당에게 올해 얼마를 못 넘게 한다? 150%를 못 넘게 해요. 150%를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인 소유 주택은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으니까 전년도 세액보다 뭐 300%, 500%, 10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요. 근데 토지부는 개인 법인은 원래 구별 없죠?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전년도 총세액상당에게 종합이든 별도든 다 150%못 넘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50%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년도 총세액상당에게 150%를 못 넘게 한다. 단 법인 소유 주택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고지서 날라옵니다.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고 이렇게 구분 기재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제가 나대지 잡종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제가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종합합산에 대한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세액을 계산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역시 이것도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엑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인데 요 보기 전에 여러분요 여기까지 또 한 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빨리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교재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별표 3개 하셨으면 여기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곱합니다, 여러분.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소수 말에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이것도.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을 보시면 공제된 금액. 자, 1세대 1주택자는 여러분 1세대주택자는요. 자, 또는 부부 공동소유,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인데 1주택자 신고한 경우 자, 포함해서요 12억 공제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부른 단체는 빵원 공제하고 나머지 다주택의 경우는 9억을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하잖아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그러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권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자, 여기에 아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해서 제외되는 주택. 그래서 다음 1세대 주택자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다만 이 어떤 거냐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또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자,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제외하는데 다만 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요 기억은 다음에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 기준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등록 문화유산 주택 같은 것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택수에 제외해요. 주택이 두 채인데 자, 등록 문화유산이 하나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제외해가지고 1세대주택자로 보는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이 일반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얘를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적용 시 1층 2주택제 등에 대해서
주택수계산 특례. 그래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요거는 시험에 이미 나왔다고 그랬죠? 주택 하나를 소유합니다. 1주택.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보고, 그 다음에 일식 2주택이요. 일식 2주택이 된 경우, 일식 2주택도 3년 동안은 1세 1주택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2주택이 됐을 때 1세 1주택자로 보고, 내 의지로 소유한 거 아니니까. 또 주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다 그러면 역시 1세대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이 두 채지만. 다만 이 니은부터 리을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납세문자는 반드시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떻게 한다?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이런 것들. 나 이 일식 2주택이에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이거 주택 하나가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요건이 쭉 나와요. 지금 자세한 요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한 요건 뭐 됐고요. 일식 2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 1주택자로 보는데, 그럴 때 요 일식 2주택 나왔다 그럼 몇 년이요? 무조건 몇 년? 3년 동안 1세 1주택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상속주택의 요건 쭉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하나 수정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니고, 지방 저가주택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지방 저가주택 요 숫자만 고칩니다.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은데 3억 원이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로요? 4억 원으로 개정된 거. 요거 하나만 수정합니다. 4억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요번에 2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4억 원으로 수정합니다. 세법은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저랑 같이 강의를 들어야지 개정된 내용을 우리 세법은 뭐 연락에 책 써놓으면 뭐해. 그리고 입법 예고 된 대로 책을 냈다가도 또 보면 입법 예고 된 대로 또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서 또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세법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쭉 읽어봅니다. 자, 그 요건은 뭐 달달 요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요건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바로 결론만 보면 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하고 공정시효를 10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똑같아요. 자, 상가토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효를 100% 곱하고요. 요거는 씩만 이렇게 딱 줄거서 또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고, 세율 및 세액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자,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이제 상주세 구하고, 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빼고, 그 다음에 1세 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빼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여기 넘어가서 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럴 때 여기 밑줄입니다. 자, 주택분이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0.527 7당의 종합수입니다. 0.527.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면 그냥 최저 세율로 항상 문제 풀어요. 3억 원 이하 못 외우시더라도 0.527.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또 밑줄이요. 여기에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그러면 0.557당의 종합수율. 0.557당의 종합수율이고, 지금 이해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자, 그러면 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자 2.7% 비례세율, 2.7%하고 5% 비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는 비례세율을 정한다. 그럴 때 자 작년에 물어봤지만 2주택 이하는 자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의 최고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죠. 법인이나 단체인데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달달 다 외울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찍어서 대충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죠. 공공주택사업자라든가 공익법인, 주택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등은 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등은 얘네들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지만.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우리가 지금 본 거. 이중과세 공제. 자,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자, 공제되는 재산세를 보시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자,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여기 포인트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또 이 이중과세 계산, 공제되는 이 재산세를 구하는 식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달달 외우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주택분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에다가 특이하게도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효 곱하고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를 곱한다는 거. 여기를 한번 좀 주의해 놓습니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계산이요. 자, 세율 적용 시에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자,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죠? 가불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면 갑과 을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는데요. 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들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즉 등록 문화유산주택이라든가 사원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 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수에서 세율 적용 시에 제외합니다. 요건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또 그리고 권원이 없는 자가 그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요. 권원이 없는 자가 이거 하는 무허가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그 다음에 뭐 일식 2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방 저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세율 중시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다만 역시 이런 것들이요. 그 외에도 뭐 우리 2024년 1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우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 주택 같은 것도요. 아파트는 제외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는 포함해가지고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일정한 소형 주택이라든가 이거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거 자세한 요건을 물어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역시 세율 중시의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또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소형 주택, 아파트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 제외하고. 자,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보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것들 자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줄근 대로 다 줄긋고 지금 이해독하고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자,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이 연령별 공제와 부견별 세액 공제는 자, 중복 공제 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70%로 바꿔서 나왔고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왔죠. 90%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도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연령별 세액 공제는 여러분 여기 밑줄은 여기 읽으시면 돼요. 연령별 세액 공제는 과세 기준이 현재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의 1세대주택자 요까지 빗줄에 대해서 이렇게 20%, 30%, 40% 공제한다는 거. 보유기한별 공제는 여러분 또 밑줄입니다.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1세대주택자로서 밑줄은 여기까지예요. 1세대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일연지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해 준다는 거. 이렇게. 자, 됐습니다. 줄 그셨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 더 자세하게 막 깊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뭐 공부할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고. 자, 세부담 상한은 길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150%를 못 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150%를 못 넘게 하는데, 자, 요 길게 나와 있는 얘기, 요 결론만 알면 돼요. 주택분 개인 소유는, 자, 여러분,
몇 프로라고요? 150%. 150%. 전년도 총수익 상대 150%를 못 넘게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 소유 세부담상한 적용 없다. 나머지는 뭐 토지도 그렇고 다 150%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 등의 특례 이건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일 때, 자, 그럴 때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법령이 규정한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역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적용받으려면 납세무자는 당연도 언제 항상 이런 신고 신청을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주택자로 봐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필기해 놓습니다. 종부세법 8조에 따른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과세표준 결정 시에 12억 공제한다는 거. 12억 원 공제고. 12억 원 공제. 그리고 법 구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령별 그다음에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부부 중에 한 사람을 1주택자로 해서 신고하게 되면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공시가판부에서 12억 공제하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해놓으시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자. 신청.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사항과 관련한 것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세부담 상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부담 상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관련한 법령 내용 일일이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넘어가야지. 너무 잡다한 거는 넘어갑니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상당의 종합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3%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중과세공제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중과세공제.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재산세가 표준세율이 50%면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X고요. 세부담 상한은 똑같아요.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전년도 세액에 이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세가 없는 것을 본다. 150%를 상한선으로 하고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여러분 자, 이거 세율은 0507이죠? 0507 3당은 초과세 이렇게 밑줄이야. 0507.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중과세공제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이 세액을 여기서 이제 재산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는 거, 별도 합산 세액에서 공제하는 거, 재산세. 그럴 때 똑같아요. 또. 예. 자,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 담상을 적용받기 전 틀리다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세부 담상은 똑같습니다.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에 역시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초과하는 것만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구분 미세액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자,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상별 종합해서 이렇게 쭉 비교해 놓은 내용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요거는 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교재를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234페이지, 235페이지, 234페이지 편은 자, 제가 화면으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 거니까 여기 보세요.
복습하면서 또 복습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의 경우 공시가판 금액 얼마요? 요거 9억 초과하는 자. 1세주택자는 12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 토지,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은 무건축물에 속 토지는 기준금액이 엄격합니다.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비교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입신 결정 시에 주택분 역시 개인법인 구별해서 공시가판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는 거. 몇 프로예요? 60%. 우리 계산 다 아까 했어요. 그럴 때 공제된 금액 1세주택자 12억 공제, 법인은 빵원 공제, 나머지는 9억 공제, 일반 다주택은 9억 공제. 종합합산 상토지 과세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를 100% 곱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를 100% 곱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율은 역시 주택분은 개인법인 구별해서 개인 소유일 때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는 빵5, 27, 7단계 종합수율, 3주택 이상은 빵5, 5, 7단계 종합수율, 빵5, 5. 제가 외운 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법인 소유는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소유는 개인과 법인을 항상 구별해서, 주택분은.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자, 종합합산은 1에서 3% 3단계 종합수율. 자, 별도 합산은 05, 07, 0507, 3단계 종합수율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는 다 똑같고요. 종부세 부과 중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는 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공제 혜택이 있죠. 그래서 60세 이상 1세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20%, 30%, 40%.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한별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1세주택 20% 세액공제,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4년까지는 15년 이상일 때 50%,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내에서 8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요. 주택분에서 법인 소유만 주의하면 돼요. 법인만 세부담 상한 적용 없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전년도 총생산량이 얼마를 못 넘게? 150%. 150%. 자,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그 교재 235페이지요. 자,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서 그냥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뭐다?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236페이지 납세 절차를 봅니다. 별표 3개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납세 절차는 뭐 단골로 항상 뭐 출제 1순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 납세지, 납세 절차, 물납, 분할납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세 절차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또 시간이 저기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요 납세 절차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